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것이다. 네. 네. 선천적인가요? 네, 선천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거 유전인가요, 이건? 유전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유전은 아니다. 네.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DNA 쪽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그 네, 부분을 그 부분은 진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도와주세요. 네, 네. 네. 근데 이거 확실한 건가요? 뭔가? 그렇죠. 이거 그러면 막 학대받고 이런 애들이 사이코패스 되거나 이러면은 네. 그지, 그런 그지, 그지. 거는 어떤 그 보통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 이 두 개를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소시오패스? 네. 소시오패스가 이제 후천적으로 발현이 아니라 그 사이코패스 특징들이 후천적으로 탑재된 케이스예요. 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 공감하지 않고 네. 그 감정적 공감을 없애버린 게 소시오패스잖아요. 네, 그죠. 근데 잠깐만. 그냥, 네. 그러니까 감정적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사이코패스잖아요, 일단.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감정적 공감 능력이랑 인지적 공감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감정적 공감 능력을 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 이걸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통 사람을 태어나서 감정적 공감을 없애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이제 어렸을 때 학대를 받거나 뭐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긴다거나 하면은 공감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고 해서? 힘든 일을 네. 겪었다거나 정말 학대라던가 아니면 어렸을 때 뭐 큰 사고 아니면 그렇죠. 어떤 범죄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감정적 공감을 그 마음의 문을 계속 닫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은 선천적인 건 사이코패스고 후천적인 게 소시오패스면 네. 후천적이면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보통 아주 어렸을 때 이게 탑재가 되는 거라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사이코패스만큼 자연스럽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훈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게 다시 이제 돌아오려면 또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소시오패스는 어쨌든 부정적인 것들, 뭐 학대를 받는다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본인이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큰 거지. 이제 그런 연구는 있나요? 어떤 연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선천적으로 그 감정적 공감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 그걸 판단할 수가 과거이니까. 없어.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죠? 그거는 진짜 인터뷰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진단 도구 있잖아요. 네. 그걸로는 진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냥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사이코패스. 네, 사이코패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진짜 밝히기가 쉽지 않겠다. 네,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 뭐 그냥 혼자 독립해서 살았던 사람이면은 그 밝히기가 힘들지. 아, 주변 말고 그 사람, 그 당사자를 인터뷰를 하면은 네. 알 수가 어느 정도 그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있구나. 네. 그래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 가온아님, 네. 가온아 씨, 네.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 네.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못 느끼고 네.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감정을 느끼고 그다음에 좀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시오패스는 남들에게 공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네.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그냥 사이코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좀 다르게 알고 있네요. 하지만 이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네. 그럼 실제로 소시오패스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소시오패스는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사이코패스 안에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안에? 소시오패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후천적이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후천적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터뷰했던 사람이
기억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말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뭐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으면 전혀 뭐 당황하지 않고 꾸밀 수 있으니까 네. 뭔가 어떤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는 사회적 피해자다 가해자가 아니라 뭐 이런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걸 꾸며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랑 또 차이점이 있어요. 아 뭐예요? 그 소시오패스는 완벽하게 분리가 안 돼요. 그 이성이랑 감정이 완벽하게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감정은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타격을 받고 하는데 그냥 아니야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상처를 누군가가 주면 네. 거기에 타격을 입긴 하는데 그냥 합리화를 해서 그거를 쳐내는 타입이에요. 정신승리구나. 그렇죠.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네. 아, 그러면은 그게 나뉠 수는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이코패스 성향은 바뀔 수 있다에 대해서. 이거는 뭐 네. 앞전에 답이 다 나온 것 같네요. 네. 네. 자, 세 번째, 어릴 때 동물을 학대하면 사이코패스다. 어릴 때 동물 학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그 저희 잠자리 학대하는 거 네. 많이 봤거든요. 어. 네. 많이 학대했죠. 근데 지금도 그것도 어렸을 때, 학대인가? 어렸을 때. 이거 말하면 좀 얘기해 봅시다. 얘기해보고 드러나 봅시다. 나는 노는 거야. 네. 나는 노는 건데 그 꼬리를 잡고 음. 이렇게 방바닥 이렇게 돌리면은 학대지. 그래. 강아지? 네. 옛날에 그래. 해피? 해피 이름 뭐지? 팔돌이. 아 근데 들어서 돌린 건 아니 들어서 아니죠.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애들이 되게 털이 엄청 미끄럽잖아. 그쵸, 근데 그쵸. 그거를 돌다 보면 엄청 빨리 돌아. 그러면은 딱 놓으면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나는 놀아준다고 놀아줬는데, 그러니까 네.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놀았지. 난 놀아줬지 그렇게. 지금은 안 그러고. 지금 이거 잘라 되는데. 그건 사실 무슨 학교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개미들 있잖아요. 아 개미. 개미들 집 같은 거 줄줄이 막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라이터하고 F킬러로 이렇게. 안 해봤어요? 놈이네. 또라이네 이거. 나만 해본 거. 난 물은 부어봤다. 저거 집까지 파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옛날에 잠자리 잡아가지고 비비탄총 많이 갖고 놀잖아요. 비비탄총으로 쏘고 그런 거 좀 했어. 미안하다 진짜 그때 내가 몰랐어. 내가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몰랐고 니네가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했다. 진짜 미안하다 잠자리야. 드래곤플라이 나 똑똑하지? 예. 네. 아니 어쨌든 정말. 근데 이런 것도 학대예요. 제 친구는 모르고 한 건데 병아리가 추워 보여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 터졌었다고. 터졌다고? 네. 그거 있어요. 미국인가 어디에서 고양이 뭐 털을 말리려 토끼인가 고양이가 털 말리려고 전자레인지 돌렸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네. 죽어가지고 전자레인지 회사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뭐야? 왜냐면 설명서에 고양이 돌리라고 안 써놓지 않았냐고. 대박.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구나.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이에요? 불쌍하죠. 저는 동물을 사랑하거든요. 불쌍한 감정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야, 너무 네. 어려운 거 아니야? 어릴 때 동물을 학대하면 사이코패스다? 아닙니다. 아. 왜냐면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르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제 커가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배워서 아는 거지. 그 이거는 배워서 아는 건데 이거는 인지적 공감 능력과는 좀 다른 건가요? 비슷하죠. 인지적 공감 능력과 뭐 역지사지 뭐 이런 것을 배워서 아는 거잖아.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생명은 소중하니까. 이런 거를 배워서 아는데 네. 그것을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서도 이제 굳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 있어 또라이들이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반사회적 인격장애. 아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또 있어요. 네, 반사회적. 그거 진짜 인격 장애. 정신병이에요. 아 그거는 병이다. 네, 사이코패스는 성격 장애. 사이코패스는 병이 아니고. 병이 아니고 그냥 네. 성향이고 네, 기질이고. 기질이고. 아 반사회적 인격 장애. 자 그러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 사이코패스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제 일반인이건 아니 사이코패스건 비사이코패스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사이코패스에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다면 더 무서워지는 큰일 거예요. 나는 거죠, 네.
아, 이거는 그냥 정신질환이다. 네. 정신병이다.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있어요? 저요 반사회적 인격장애요? 네. 있을까요? 아, 옥수수 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성향이고 네. 기질이고 소시오패스는 이제 후천적으로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계속 자기한테 심는 거고 네.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그것과 별개로 또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떤 이런 그 연쇄 살인마라던가 네. 그런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사이코패스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연쇄 살인마 중에서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 거의 우리가 알고 그 지금 사용하는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자를 대상으로 애초에 발달이 된 거라서 네네. 범죄자가 아니면은 사이코패스라고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 되어야 사이코패스다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 20점은 반사회성을 가지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나머지 20이 기질적인 부분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20점에 다 해당이 됐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뭐 자기중심적인 게 있어서 뭐 5점이 거기다 추가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애매하구나. 네. 아직 좀 더 많은 뭐 연구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맨 처음에 범죄자들을 놓고 연구를 하다가 얘네들 좀 이상해. 좀 특이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어.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얘네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네? 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범죄를 무조건 저지르나 보다라고 연관지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아, 그래서 우리 인식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범죄자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친사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 이 기질이 범죄와 무조건 연관되어 있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젠간 범죄를 저지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처럼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네네 그렇죠. 그 전에도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거는 이제 사이코패스가 나오기 전에도 있었나요? 있었죠. 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갖고 있으면 진짜 그럼 당황하지 않으니까 거짓말도 되게 잘하고 자기를 잘 숨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완벽하고 치밀한 범죄가 가능하겠네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잡혀서 범죄 심리학 쪽을 전공하셨으니까 네.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는 네. 뭐 뇌파나 뭐 박동수 뭐 이런 걸로 그게 판명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거짓말 탐지기로 했을 때 그때 그게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로 안 나올 수 있나요? 그렇죠. 당황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냥 다 무의미한 거예요, 솔직히. 거짓말 탐지기는. 일반인들은 이제 거의 뭐 100% 맞다고 보는데 이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으면은 그게 힘들다. 네. 그걸로 판명하기가. 네. 근데 탐지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일반인들도 확실하지 않아요, 탐지기는. 그냥 뭐 경찰서 가면 엄청 당황하고 막 땀 뻘뻘 그죠, 흘리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서라도 이 거짓말 하고 있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게 굉장히 위험한데. 아, 그러면 이제 그때만큼은 내가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야. 아니야, 이게 뭐 진짜다 하면서 나를 속이는 거지, 거짓말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네,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정신 승리.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사이코패스 범죄 심리학을 공부한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얘기를 먼저 들었을 때 네.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 사람이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 심리를 아니까 어떻게 아예 수사할지 아니까. 잡히지도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할지도 다 알고 와, 진짜 무섭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런 걸 굳이 물론 공부를 하겠다. 자기가 알아서. 왜냐면 완벽한 방법으로
어떤 그 범죄를 저질러야 되니까. 네. 실제로 유영철도 네. 그 수사 잡지, 그 경찰들이 보는 수사 잡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집에서 엄청나게 발견이 됐대요. 아 무섭다 무서워. 그리고 저희 학교가 범죄학, 뭐 과학 수사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학사한 학교가. 학교 이름 얘기해도 돼요? 네. 어디예요? 그 뉴욕에 있는 잔제이 대학교라고 유명한데. 거기 잔챙이들 많이 다니는 데는 아니고. 거기 전지는 안 나왔나요? 전진? 먼저 쳐가지고.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요. 아직 있는데 그 과학 학습된 반응인 거죠? 그 법과학을 전공한 친구가 여자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그 기술들을 다 사용을 했대요. 와. 근데 결국에 잡히긴 잡혔는데 네. 진짜 완벽한 수사 현장이었다고, 사건 현장이었다고. 흔적을 찾을 네, 수 없는. 흔적을 찾을 근데 수 어떻게 없는. 찾았대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거 이거야. 찾아야겠다. 거짓말 탐지기 사온 거지. 그래서 이거 딱 해봐. 이거 찍찍이다. 띵띵띵띵띵띵 찍어. 이걸로 잡았대. 아 이건 못 받아주겠어. 진짜. 어떡하지? 아니 아무리 형 나 쳐다봐도 못 받아줘 이거는. 어떻게 잡았대요? 그 용의자 선상에 아무래도 들어 있었겠죠. 아 남자친구니까. 네. 아, 근데 뭐 근데 거짓말 이거는 할 진짜- 거나. 네. 근데 무섭다 근데 진짜. 무섭다 얘기했는데 멋있다고 했어. 아 사이코패스가 만약에 반사회적 그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면 정말 무섭겠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사이코패스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교육해야 돼요? 그냥 뭐 도덕성을 심어주는 거죠. 이러면 안 돼. 뭐 사람들은 이런 뭐 너랑 달라. 이런 거를 애초에 처음부터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공감 능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 부모들이 어느 정도 사이코패스에 대한 그 지식이 지식이 있어야겠네. 네. 아니면은 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사이코패스는 범죄자야.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와 좀 혼동해서 그 뜻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그 희수씨조차도 22살 때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 잘 자라오신 건가요? 네, 교육도 잘 저는 받고? 그렇죠. 못 자라길 바란 건가? 아 이거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어린 아이들은 잘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지금 의지문 아직 안 났어.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럼 그렇죠. 나는 무서웠다니까. 그 검제 심리학을 배운 사이코패스라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웃음 뭐죠?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보죠. 네. 네, 5번은 사이코패스 외로움을 타지 않는다인데 이것도 우리 아까 4번 안 했는데 사이코패스는 4번 안 했나요? 대부분 범죄자가 된다. 요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건 아닌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이코패스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근데 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좀 강할 것 같아. 성취 욕구가 남들보다 훨씬 더 네. 강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적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인지적 감정 능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 내 편을 만들어서 이용해야겠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용하는 것도 뭐 잘 이용해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조종해서 이 사람이 그 범죄를 하게 돼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기엔 쉽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유리하긴 하죠.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없더라도. 만약에 나의 목표가 만약에 돈이에요. 돈 돈이요. 했는데 저 사람을 사기쳐서 이 돈을 얻어내야겠어. 맞아. 이거의 목표가 딱 셋돼 있으면 아무래도 유리하긴 하겠죠. 뭐 거짓말하는 거 편하고, 뭐 이용하는 거 편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유리하긴 하다. 네, 그리고 감정과 이성의 그 분리가 확실하니까 매 순간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성적으로 다 그 상황을 판단을 해서 최선의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영어 엄청 잘하겠다. 그죠. 하는 거랑 그 보험 영업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쵸. 네. 그러겠네. 그러면 그 보호망들 다 사이코패스 아니야? 그러게. 실제로 막 변호사, 정치인들 중에 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뭐 어떤 걸로 진단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말이 있긴 해요. 딱 봤을 때 그런 게 느껴지진 않아요? 저 사람 나랑 좀 비슷한 성향 같다.
그거는 뭐 이야기를 나눠보면서는 할 수 있겠지만 1대1로? 네. 하긴 평소엔 숨기고 다니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이코패스는 외로움을 타지 않는다. 이게 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희수 씨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모임에서 어때요? 다 외로움이란 걸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움은 알고 뭐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외로움은 잘 모르겠다고. 그 친구들이 이런 게 외로움 아니야? 이런 게 외로움 아니라고 한 게 다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약간 공허함, 그리움, 뭐 지루함 뭐 이런 거였어요. 이제 희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내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고 외로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잘 모르니까 네. 이건 다른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희수 씨처럼 전공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사이코패스한테 가가지고 외로움이 뭐야 설명했을 때 대부분 다 그렇게 사랑처럼 그렇게 좀 뭔가 느낌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친사회적, 그냥 사이- 반사회적 그 성격 장애가 없으신 분들,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그 모임에서 외로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걸 그 내 머릿속에 있는 희수 씨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그리움이고 뭐 공허함이었다. 네, 네. 다들 그렇게 나왔어요.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네. 몇 명 정도를 한 3명 아니야? 6, 7명? 6, 7명? 네. 근데 소시오패스 분은 또 외로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러겠네. 소시오패스는 이런 그 모임에 소시오패스도 있어요? 네, 있어요. 소시오패스님?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네. 그 모임에 있대. 그 모임을 희수 씨가 만든 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뭐 만들었어요? 모임이라기보다는 그냥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어떻게 맞아, 변호사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 어떻게 알지? 제 친구들한테 나 사이코패스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했는데 나도 그건데? 라고 한 친구들이 있어요. 한 3-4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 척하는 애들 아니에요? 그런 코스프레? 그래서 저는 계속 떠봤죠, 이제. 근데 척하는 친구도 진짜 있었어요. 있지 그런 애들 관종 같은 네, 애들. 네. 친해질라 그러고 허언증 맞아. 허언증. 친해질라 그럴 수도 있어. 그 모임에 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팟캐스트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연락 주신 분들도 있었고 같이 한번 우리 완벽하게 팀 꾸려가지고 해보자. 범죄를 좀 저질러 보자. 네. 은행을 털어보자. 오씨. 진짜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도 혹시 그 어떤 IQ에 따라서 약간 좀 등급이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고등한 사이코패스야. 고차원적인 사이코패스야. 더 넓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 아래에 사이코패스를 두는 거야.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그거 궁금하다. 저도 궁금해요,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이코패스가 좀 빡대가리 사이코패스 한 명을 해가지고 얘는 어쨌든 그 사이코패스로서 얘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막 지시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 오 무섭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렇겠네요.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막 지능적으로 낮으면 인지적 공감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겠다. 네. 지능적으로 낮으면 그럼 그냥 감정적 공감 부분이 없는 불쌍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요? 야 그러네요. 네. 그럼 진짜 사람들이 쟤는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되겠다. 네,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지능이 어느 정도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인지적 공감 능력을 잘 섞어서 연기 아닌 연기를 하는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알면 알수록 신기하네. 진짜. 재밌다. 오 진짜 재밌다. 자, 계속해서 또 얘기해 주시죠. 네,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사이코패스는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 X. 네. X. 이게 왜 적응하기 쉬워요? 하긴 더 쉬울 것 같아. 사회에 적응하기는 쉬운데 약간 적응하는 건 연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1대1 개인적인 관계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게 약간 공감이 불가해서
그렇다라는 오해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감이라는 것은 인지적 공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적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인지적 공감이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피로감은 있는데 그거는 막 비사이코패스 분들이 또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엄청나게 상대방이 저를 화가 나게 해요. 만약에 저를 화가 나게 했어요. 네, 화가, 얼굴만 나, 봐도 화나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게 했는데 빡쳐 있더라. 화가 나더라도 이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주기 위해서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사이코패스는. 아. 왜냐하면 이 화를 그냥 이렇게 흘러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이성과 감정의 분리가 가능하니까 이 감정을 화가 나더라도 이성으로 관장을 해서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그 일을 훨씬 더 잘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야. 근데 막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꼬투리 잡고 다시 해와 막 이렇게 해. 근데 우리는 보통 막 빡쳐가지고 표정 관리 안 되고 막 그러잖아. 시뻘개지고. 막 진짜 성질 더러운 사람은 그냥 나가버리고 이러는데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 왜 그 태극권 하듯이 상대방의 그 감정을 이용해서 이걸 그냥 물처럼 흘려보내고 네. 이성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재수없게 이렇게 똑똑똑 가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냥 비사이코패스인 분들은 만약에 제가 그분을 화나게 했어요. 화나게 했는데 저한테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의 배려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더라도 감정을 굳이곧대로 내뱉지 않겠다. 네, 이게 네. 배려니까 거기에 또 에너지가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공감의 에너지를 쏟는 것과 같이 상대방도 그만큼 에너지를 쏟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인간관계라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자, 이거 듣고 나서 딱 생각난 건데 네. 그러면은 22살 때 사이코패스인지 알았잖아요. 네, 네. 그 전에 친구랑 사이에서 갑자기 좀 친구가 엄청 열받게 했어요. 네.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혹시 있나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누가? 모습이요. 네. 희수 씨가? 희수 씨가. 제가? 야, 희수 씨 친구가 열받게 했어. 엄청 열받게 했어.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사이코패스가. 네네. 나의 물건을 어떻게 했어?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반응을 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한 적이 혹시 있나요? 일반적인 반응은 그럼- 뭘까요? 그건 뭐 그 어때요? 설명이 그거를 그러면 그러니까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네. 친구가 화나게 했어. 네.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보통 막 이렇게 싸우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22살 이전 그 자라나면 학창 시절 때 그냥 저는 화 안 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네. 어쨌든 뭐 그러니까 화를 많이 안 낸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건 그건 것 내 같아요. 질문이 네. 뭐냐면요. 그 사회성이 있잖아요. 사회성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게 이제 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배우기 전에 예를 들어서 6살 뭐 7살 이때쯤에 그 엄마 그렇게 어렸을 아빠가 엄마 아빠가 야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해 라든지 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 그래서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너 옛날에 이랬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은 적 혹시 있나요? 네, 들은 적 있어요. 제가 저 팟캐스트에서 어머니랑 같이 한 팟캐스트 편이 하나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막 보통은 부모님이 싸우면은 어린 애들은 엄마 아빠 싸우지 마 그죠, 뭐 이런 그죠. 식으로 하잖아요. 막 운다거나.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냥 옆에서